것이라 뭐 비난을 할 수는 없는 트렌드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여서 절약을 해서 투자한 투자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결국은 소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다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컬하긴 하지만 지금 이러한 파이어족이 현재 악순환의 바탕이 되어 간다라는 게 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갑자기 밀레니얼 세대랑 뭐 파이어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현재 주식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자금의 유동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나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나 정부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상용화되어서 퍼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돈을 푸는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주식시장은 호황이지만 얼마 전에 미국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었죠. 전년 대비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발표를 했고요. 현재 얼마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가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GDP 감소폭이 미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에 최악으로 나온 결과이고요. 기업이나 가계 부채에 대한 연체율도 지금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양책을 위해서 정부가 엄청난 부채, 빚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정 악화랑 부채 상환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평사죠.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7월 말에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로 변경을 한 거죠. 신용등급 하락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하락을 시키고 있고 유동성 공급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채를 계속 늘려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심하게는 파산위기까지도 감내하면서 말이죠.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부분의 핵심이고요.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산 버블 및 부채 증가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죠. 빚은 현재 갚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미래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정부의 빚은 국민, 즉 기업이나 가게가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하는 돈이고요. 미래에 갚는 거니까 현재 세대가 아니고 미래 세대의 빚의 부담을 넘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래에도 갚지 못할 만큼의 규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을 하는 겁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는 거죠. 못 갚겠다, 배짜라 하는 겁니다. 뭐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중국과의 패권 전쟁 중인 미국에서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남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돈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부채 부담을 굉장히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마법과 같은 현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흐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인플레이션 상황이니 무조건 빚을 내서 자기 집 하나는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1년 전에 외쳤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집이 100원이 하는 시기에 빚을 100원을 내서 집을 삽니다. 10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집 가격이 1000원이 됩니다. 물론 다른 물건들로 가격이 10배 정도가 되는 거죠. 빚은 그냥 1000원인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빚 부담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집을 팔고 빚을 갚아서 돈이 엄청 남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처럼 보이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제가 실제로 음마아파트랑 짜장면 가격을 비교해 드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실제 물가와 비교를 해보면 물가 상승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금으로 갚을 생각을 하니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럼 정부는 우회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될 의지, 이 명분이 충분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 즉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예에서 물가를 포함한 집값이 10분의 1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집이 10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빚 부담은 오히려 10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일어나게 놔둘 리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안 그래도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인데 그거를 더 늘어나게 할 만한 요소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계속 정책을 펴고 있는 중인 거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부채의 상환 부담을 줄인 이후에 어느 정도 상환을 해서 부채를 없앨 때까지는 말이죠. 인플레이션의 상방이 열려 있고 그 문을 닫을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이나 금, 실물자산 그리고 현금을 만들어내는 실물자산을 들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 등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물자산이 주인공인 시대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물자산 또는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오늘은 미국이 왜 계속 양적 완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이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자산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죠.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음 영상에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의 과거 흐름과 그 영향에 대해서도 영상이 준비되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보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다음에 다음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